2018년 미국 켄터키. 한 대학 치어리더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 속 사진을 지우고 모든 흔적을 감췄습니다. 겉으론 반짝이는 청춘과 완벽한 미소. 그러나 그 뒤에는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끝까지 감추려 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면과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려웠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지만 젊은 여성이 세상의 시선, 가족의 기대, 체면의 무게에 짓눌려 그 생명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든 비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비밀, 그리고 숨기려 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시작됩니다. 헬스장 안은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사람들 틈에서 정서연은 늘 그렇듯 환한 미소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다. 젊음, 아름다움, 성공 부족한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운동복을 벗자 드러난 아랫배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안 돼, 아직은 티 안 나겠지. 서연은 숨을 고르며 급히 커다란 맨투맨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겉으론 멀쩡한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녁, 혼자 앉은 카페. 서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오빠, 나 지우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우고. 결국 남은 건 단 한 줄이었다. 보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없던 일로 만들면 나도 괜찮아지는 거겠지.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가는 문구가 뜨자 그녀는 눈을 감고 삭제를 눌렀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뻥 뚫린 듯 공허해졌다. 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화장을 고치며 무너지는 마음을 감췄다. 며칠째 답장이 없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정서연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짧은 신호음 끝에 들려온 건 냉정한 자동 응답뿐이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숨이 턱 막히듯 내려앉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오가는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던 그녀는 휴대폰 앨범을 다시 열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초음파 사진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화면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다음 날 절친 박민정이 헬스장에 찾아왔다.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빠져나가자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얼굴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 민정은 곧장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훑어봤다.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내가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서연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손을 모아 꽉 쥐며 대답했다. 아니야.
진짜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걱정할 일은 없어. 민정은 더 묻지 않았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눈빛은 무겁게 머물렀다. 혼자 남은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엔 두려움과 함께 들키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정서연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배 위로 손이 스치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해?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카톡 알림은 없었다. 대신 메신저 대화창 위에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보고 싶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정미숙이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미숙은 집안이 어두운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깜깜하게 있어? 내 얼굴이 왜 그래? 서연은 허둥지둥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숙은 소파 옆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더니 눈에 띄는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투였다. 이게 뭐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미숙은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다. 작고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형체가 또렷하게 보였다. 이게 초음파 사진 아니야? 서연아, 이게 뭐야? 서연은 다급히 다가와 사진을 낚아채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거 아니야. 그냥 친구 거야. 내가 잠깐 맡아준 거야. 하지만 미숙은 믿지 않았다. 눈이 크게 흔들리며 손끝이 떨렸다. 내가 지금 임신한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침묵은 곧 인정이 되어버렸다.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갈라졌다. 도대체 누구 애야? 내가 미쳤구나. 서연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서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엄마, 제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부탁이야. 정미숙은 거실에 앉아 손을 덜덜 떨며 물었다. 누구 애냐고 말해, 서연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서연은 눈물을 꾹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묻지 마.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혼자 해결? 배 속의 애를 혼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당장 그 집안에 가서 책임지라고 해야지.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안 돼. 그 집안에서 알게 되면 난 끝이야. 엄마도 끝이고. 끝이라니, 지금 숨기고 있는 게 더 끝장이야. 미숙은 딸을 흔들듯 붙잡았다. 서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엄마, 제발 믿어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 순간 미숙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서연아, 넌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이건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의 문제고 엄마의 얼굴이야.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졌다. 그래, 그래서 무서워. 내가 누구 딸인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다 아는데. 나 이런 모습 보이면 모두 날 버릴 거잖아. 말끝이 흐른 뒤 서연은 거실을 뛰쳐나갔다. 미숙은 뒤돌아선 채 손에 남은 초음파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다. 정서연은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결국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한동안 외삼촌 집에 다녀올게. 지방에 내려가 있으면 눈치 못 채잖아. 정미숙은 곧바로 눈을 치켜떴다. 지금 도망친다고 해결돼. 내 친구들이, 내 제자들이, 사람들 눈이 다 있는데. 서연은 눈을 피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잠깐만이라도 숨을 곳이 필요해. 나한테 시간을 줘. 며칠 뒤 절친 박민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다면서. 어디 있는 거야? 서연은 머뭇거리다가 거짓말을 내뱉었다. 나 지방에 있는 외삼촌 댁에 와 있어. 잠깐 쉬고 싶어서.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아, 너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피하지 않았잖아.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대답을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냐? 서연은 숨이 막히듯 답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통화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침대에 쓰러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무도 몰라야 해, 아무도. 늦은 밤, 거실 불빛만 켜진 채로 정미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접힌 채 남아있던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지워지지 않았다.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조심스레 나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엄마의 시선이 곧장 그녀를 꿰뚫었다. 서연아. 서연은 눈길을 피하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왜? 너 정말 임신한 거지?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물이 컵 밖으로 조금 흘러내렸다.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에 섰다.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아니면 누구 사진이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국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 그게 다 우리 집안 수치야. 내가 내 엄마니까 내 앞길 막히는 꼴 못 본다고.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거잖아. 서연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엄마도 알잖아. 나 이 사실 알리면 끝이야. 사람들 다 나 욕할 거고 태아도 절대 책임 안 질 거야. 결국 나 혼자 남는 거라고. 순간 미숙은 딸의 눈물을 보며 말을 잃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내가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떨리는 어깨만이 그녀의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미숙은 새벽부터 거실을 서성였다. 잠도 못 자고 눈이 충혈된 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말했다. 내일 당장 태아 집안 찾아가자. 애 아버지가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침대 끝에 앉아 있던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지금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무슨 준비 타령이야. 이건 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 집에 가면 난 진짜 다 잃어. 태아가 날 어떻게 볼 것 같아. 그 집안에서 나를 받아줄 것 같아. 오히려 버릴 거야.
미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그러면 너 이대로 혼자 낳고 혼자 키울 거야. 내가 버틸 수 있겠어.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서연은 결국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정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뉴스 봤어. 강태하 약혼 발표 났다더라. 순간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에 비친 기사는 선명했다. 대기업 임원 아들 강태하, 재계 유력가 딸과 약혼.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서연은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손끝에 눈물이 떨어졌다. 나만 버려진 거구나.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태하의 모습,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다.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곧장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탄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낮게 흘러나왔다. 이대로는 못 끝내. 도착한 곳은 강태하의 약혼 발표가 진행되는 호텔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하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서연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태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서연은 결국 목소리를 내뱉었다. 너 날 이렇게 버려도 괜찮아. 내가 지운 게 사진 하나라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야. 내 아이야. 그 순간 눈앞에서 태하가 약혼녀의 손을 들어 올리며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주변의 환호와 박수. 서연은 허탈하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 넌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없어져야 하는 존재지. 그녀는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한 발자국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혼식이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정서연은 혼자 호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하나둘 빠져나가고 마침내 태하가 나타났다. 옆에는 약혼녀가 있었지만 서연의 시선은 오직 태하에게만 꽂혀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해. 서연이 막아서자 태하는 얼굴빛이 굳었다. 약혼녀를 먼저 차에 태운 뒤 서연을 끌어내듯 구석으로 데려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기 기자들 많아.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나까지 끝장이야. 서연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끝장이라니 이미 나한테는 끝장이야. 너는 내 연락 무시하고 약혼 발표나 하고 내 뱃속에 있는 애는 뭐가 되는데. 태하는 순간 눈을 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만들면 돼. 없던 일? 서연의 눈이 번쩍 빛났다. 내가 지운 건 사진 한 장이었어. 하지만 이 아이는 없어지지 않아. 너도 알잖아. 태하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너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네.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는 건 불가능해. 그걸 내가 지켜주면 너도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고집 부리면 내가 감당 못해. 서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한 발 다가섰다. 내 체면 지키겠다고 나랑 이 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야?
태하는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만 남긴 채 차로 돌아갔다.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발밑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눈물은 마침내 흘러내렸다. 이제 더는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네. 새벽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정서연은 불 꺼진 책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놓았다. 처방받은 진통제와 수면제가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약을 하나하나 집어보다가 결국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면 다 끝나는 걸까? 눈앞에 태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환하게 웃으며 약혼녀 손을 들어 올리던 모습. 그리고 엄마의 울분에 찬 목소리.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생명은 장난이 아니야. 귓가에 그 말이 맴돌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알아. 근데 나 혼자 이 아이 지킬 수 있을까? 손바닥 위에서 약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그때 문틈으로 불빛이 스며들더니 엄마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왔다. 서연아, 잠 안 자고 뭐해? 서연은 급히 약 봉지를 감췄다. 하지만 미숙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흔들리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숨을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 순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딸의 눈물에 가슴이 저며왔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내가 잘못한 건 숨기려는 거야. 진실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 서연은 결국 오열하며 무너졌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이 아이도 나도 다 망가졌는데. 며칠 뒤 카페 구석. 정서연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앉아 있었다. 눈밑은 퀭했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박민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몇 킬로는 빠진 것 같아.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민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아, 이제 솔직히 말해. 너 임신한 거 맞지? 순간 서연은 눈을 피했다. 뜨거운 눈물이 금세 고였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왜 나한테까지 숨겨? 내가 내 편인 거 알잖아. 근데 이대로 계속 숨기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 서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알아. 근데 나 혼자 이걸 말하면 세상이 다 날 욕할 거야. 태하는 날 모른 척하고 엄마는 체면 걱정만 하고 그럼 난 누구한테 기댈 수 있어.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적어도 넌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하지만 계속 숨기면 너도 아이도 없어져. 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다. 울음을 삼키며 그녀는 얼굴을 감췄다. 민정아, 난 그냥 사라지고 싶어. 이 모든 게 없었던 일처럼. 민정은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서연아, 진실은 내가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결국 세상은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내 입으로 말해. 내 목소리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커피잔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던 시간, 정서연은
혼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발끝이 이끄는 곳은 결국 강태하의 집 앞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다. 문 앞 경비원의 시선이 스치자 서연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창문 불빛만 바라봤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하의 약혼녀, 집안에서 열린 모임 같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태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음은 오래 울릴 뿐 끝내 받지 않았다. 나한텐 한 번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 순간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드레스를 차려입은 태하의 약혼녀였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숨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다. 약혼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회원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다. 약혼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 태하 씨 집이에요. 아는 사이세요?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죄송해요. 잘못 왔나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약혼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오래 따라왔다.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벽에 몸을 기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았다. 숨는 것도 이제 한계인가 봐. 정미숙은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친척들한테는 괜히 안부를 묻는 척하며 말을 돌렸지만 마음속엔 무거운 비밀이 점점 목을 조여왔다. 이걸 내가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녁 무렵 동네 지인과의 모임 자리. 술잔이 오가고 사람들은 태하 약혼 뉴스 얘기로 떠들썩했다. 아이고, 대기업 집안이랑 결혼한다니. 세상에 참 팔자 좋은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걱정 없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손이 떨렸다. 결국 참지 못하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팔자 좋다니 너희가 뭘 알아. 그 집 아들이 우리 서연이랑도. 순간 옆에 앉은 친구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서연 씨랑 무슨 사이야? 미숙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쏟아내듯 중얼거렸다. 임신했어. 우리 애, 배 속에 애를 가진 게 태아 씨 자식이라고. 자리에는 정막이 흘렀다. 사람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메모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시각 카톡 메시지가 울렸다. 지인이 보낸 것이었다. 미안한데 내가 아는 기자한테 이 얘기 흘렸어. 혹시 기사 나오면 너무 놀라지 마. 미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정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카톡, 전화, 문자. 온갖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다. 서연아, 기사 봤어? 너 지금 인터넷 난리야. 사실이야? 야, 너 미쳤어. 태아 씨 애라며? 서연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겁에 질린 눈으로 급히 포털을 열었다. 단독 강태하, 약혼 발표,
이면에 숨겨진 스캔들 한 여성의 임신 의혹, 충격, 헬스 강사 출신 20대 여성, 태아, 아이 임신했다 주장. 화면에 익숙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강의하던 모습, SNS에 올렸던 밝은 미소. 전부 그녀였다. 아니야, 내가 지웠는데, 어떻게? 방문이 벌컥 열리고 정미숙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신문이 쥐어져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어젯밤에 술김에. 말끝이 떨리자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에 핏발이 선 채 속삭였다. 엄마가 말한 거야? 정미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 근데 이렇게 빨리 기사 날 줄은. 순간 서연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이제 나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다 끝났어. 휴대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귀를 막았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쏟아졌다. 숨기면 지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숨을 데도 없어. 정서연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끄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집 딸 아니야? 기사에 나온 그 여자. 세상에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자들이 또 찾아온 모양이었다. 정서연 씨,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나온 게 본인 맞습니까?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입술이 떨렸다. 그만해, 제발.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하였다. 숨이 멎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태아야.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싸늘했다. 지금 당장 기자들 앞에서 부인해. 임신? 다 거짓말이라고 해.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뭐라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우리 집안 다 걸려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이 상황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너한테 수십 번 연락했잖아. 내 아이잖아. 증거 있어. 사진 하나 남겨놨냐고. 내가 다 지웠잖아. 그러니까 다 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통화음이 이어졌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지은 건 내 인생이었구나. 정서연은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선들이 전부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다. 아파트 입구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가 번쩍이며 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정서연 씨, 아이 아버지가 강태아 씨가 맞습니까? 임신 몇 개월입니까? 태아 측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 앞까지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연은 숨을 죽였다. 문고리를 꼭 붙잡은 채 떨리는 손이 땀으로 젖었다. 거실 한쪽 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강태아 측 허위 주장, 법적 대응하겠다. 기자의 멘트가 날카롭게 꽂혔다. 태아 씨 측은 해당 여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서연은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거짓말은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날 버렸잖아.
하지만 TV 속에서는 태아가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말하고 있었다.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약혼자와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민정이 급히 찾아와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진실을 내 입으로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내 잘못으로 굳어져 버려. 서연은 목소리를 잃은 듯 속삭였다. 나 혼자 세상 전체랑 싸울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누가 믿어주긴 할까? 민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적어도 넌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무겁고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 불 꺼진 방 안. 정서연은 창문 커튼을 꼭 닫아둔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꺼진 지 오래,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몇 줄 적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종이를 움켜쥔 채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엄마도 태아도 세상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갑자기 배에서 진통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아, 안 돼. 서연은 몸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엄마 정미숙이 급히 방문을 열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에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 서연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 아이 지켜줘.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눈을 감았다. 새하얀 불빛 아래 정서연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호흡기 소리에 맞춰 가슴이 오르내렸다. 옆에서 정미숙이 두 손을 모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일어나 줘. 엄마가 잘못했어. 내 체면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제발, 내 아이만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던 순간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숙은 깜짝 놀라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서연아, 들려? 엄마야. 내 옆에 있어.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조금 열렸다. 흐릿한 시선이 엄마를 찾아 헤맸다. 엄마. 그래, 엄마야.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널 더 힘들게 만들었지. 내가 살고 싶다는 말만 해줘. 그러면 내가 뭐든 다 할게. 서연의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다. 우리 아이부터 지켜야 해. 그 한마디에 미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렀다. 그래, 지킬게. 내 아이, 우리 손주 엄마가 목숨 걸고라도 지킬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서연은 눈을 감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정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강태하였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하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들 눈 많아.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자.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짧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 아이야. 내가 지워버리려 했던 우리 아이. 태하는 얼굴을 굳히며 손사래를 쳤다. 그 얘기 병원에서 하지 마. 이미 기사 때문에 난리인데 너 지금이라도 거짓이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내 병원비라도 지원할 수 있어. 거짓이라고?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찡그렸다. 태하야, 이 아이는 살아있어. 내 몸 안에서 숨 쉬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거짓이라고 하라고? 태하는 차갑게 눈을 피했다. 내겐 약혼자가 있어. 우리 집안이랑 가문 전체가 걸려 있어. 내 감정 때문에 다 무너질 순 없어. 순간 서연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감정? 이건 감정이 아니야. 생명이야. 넌 체면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버리려는 거야. 태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만 남겼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문이 닫히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손끝은 배 위에 머물렀다. 아니, 이제부터는 숨지 않을 거야.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기자들이 여전히 병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서연은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저는 정서연입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강태하 씨의 아이가 맞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음성이 끝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언론사 메일에 보냈다. 보내기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듯 했다. 잠시 후 병원 로비의 TV 화면에 속보가 흘러나왔다. 단독 임신 여성 직접 육성 공개 체면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정서연 씨, 녹음 내용 사실입니까? 강태하 씨 반응 알고 계십니까? 문 너머 소란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배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엄마 말대로 이제는 더 숨지 않을 거야. 어떤 욕을 먹더라도 너만은 지켜낼 거야. 잠시 뒤 미숙이 들어와 그녀를 껴안았다. 서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이 아이 키우자. 엄마가 다 옆에 있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몇 년 후 서울 외곽 작은 상가 건물 2층. 정서연은 아담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벽에는 회원들이 남긴 감사 쪽지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서연에게 한 꼬마가 다가와 안겼다. 엄마, 오늘도 수업 끝났어. 서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응, 이제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체면은 무너져도 이 아이는 나를 지켜줬어.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다. 한편 TV 뉴스에서는 다른 장면이 흘러나왔다. 정재계 유력가 강태하, 비리 의혹 수사 과거 스캔들 다시 도마 위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태하는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서고 있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겼던 위선이 끝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우린 괜찮아. 이제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센터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